When I was 10 years old, I got in a car accident which forced me to stay in hospital for months and even years. It was such a challenging environment for me to learn English. The fact that I went from a 영포자, Wow, international students are fluent in English? to becoming the first Asian valedictorian, that achievement itself changed the whole attitude and perspective of how I live my life and view the world.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간단히 영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Hello guys, I'm Jonghyun, and first of all,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And I'm currently a college student in Korea, but I graduate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America. So unlike other people who featured in Yang Nim's videos, I'm a 해외파. So you guys would be like, oh, if she's a 유학생, she must be fluent in English. But when I first got to the States, I didn't even know how to use the proper verb. So it was really bad. When I was 10 years old, I got in a car accident which forced me to stay in hospital for months and even years. So I had to skip a lot of school days. So it was such a challenging environment for me to learn English. So that's why I'm here to share my personal story about how I survived in America as a 영포자 and eventually delivered the valedictorian speech at my high school graduation. So yeah, that will be my story and let's get it started. 종윤님께서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죠? 전혀 아니죠. 저는 부산 토박이었어요. 아, 부산에서? 네. 네.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큰 수술을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거의 1년에 거의 한 3-4달씩은 항상 병원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갔을 때는 이런 출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언제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10살 때 10살 때? 사고가 났었고 수술은 정말 한 4-5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었죠. 10살 때부터 그럼 4-5년간 거의 1년에 3-4개월은 병원에서 계속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그땐 거의 못 나가고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나고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거의 다 이제 병원 생활 마이 하거나 갓, 진짜. 재활치료 다니거나 그랬던 기억이 그러게. 대부분이에요. 네. 수술이 3-4개월이면 진짜 네. 끝나고 나서 재활은 그거보다 더 길게 할 맞아요. 거예요. 계속 재활 다니고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좀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10살 그렇게 해서 때부터? 중학교를 입학을 했었고 또 가서도 이제 출석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왜냐면 이제 필수적으로 채워야 되는 출석 기간이 있다 보니까 좀 그거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유급도 유급이고 제가 어린 나이에 너무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진짜 거의 병원만 지냈기 때문에 그쵸. 많은 활동을 거의 못 해봤겠네요. 그쵸, 뭐 애들끼리 뭐 제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축구하고 약간 이런 추억도 이제 별로 못 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어린 나이부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멀리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유학을 좀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뭐 뉴욕 가서 살고 싶다 너무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TV 속의 모습들이. 그래가지고 뭐 가고 싶다 했는데 이제 또 그렇게 막상 기회가 생기니까 좀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저도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가보는 게 어떠냐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렇게 후루룩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가는 거는 정말 생으로 저 혼자서. 혼자서? 네. 혼자서 진짜로. 갔다 왔죠. 그때 14살이었어요. 14살.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답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뭐 비동사 이 정도는 다 배우잖아요.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포기를 했어요. 저를 하지 말라고. 너무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영어학원 맨날 빼먹고 저도 이제 못하니까 제가 못하는 걸 너무 자신감도 아니까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냥 딱 영포자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미국 가기 전에. 근데 그 상태에서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영포자인데 미국에 혼자 갔다고? 그쵸. 대단한 친구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펼쳐졌는데 일단은 학교 가서도 할 수 있는 게 하이 헬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니까 그냥 대충 리액션만 했어요. 웃고 못 알아들어도 그냥 웃고 그 정도 소통했었고 근데 아무래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수업 따라가는 게 좀 제일 힘들었어가지고 항상 저는 수업을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1시간 동안 그냥 앉아있다가
끝나면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천천히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도 친구들 대비 뭐 한 2배 이상은 시간을 들여서 수업을 들었었고 그냥 외계어처럼 들리는 걸 가만히 그쵸. 있다는. 뭐 이런 뭐 이거 해? 해도 저는 그걸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럼 가서 또 여쭤보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 우리 선생님도 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한국 사람이 한 명이었다고. 맞아요. 저밖에 없었고 동양인 자체도 별로 없었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는 서부에 있었거든요. 콜로라도라고. 콜로라도, 서부 콜로라도. 그래서 그때는 한인도 별로 없었고 이제 한국에서는 저 혼자 전교에서 아니면 학년에서? 전교에서 전 학년을 통틀어서. 진짜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전교생의 한국 사람이 한 명인데 심지어 내가 영어를 못해. 그쵸.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쵸? 거기서 살아남았네? 그쵸. 되돌아보면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통하고 애들도 짓궂고 이러니까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괴롭힘 같은 것도. 오, 되게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 되는 영어로 꾸역꾸역 일어나서 발표를 하면 뭐 대놓고 이제 비웃는다거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딱 기글링 한다 그러죠? 아니면은 복도에 이제 지나가고 있으면 갑자기 확 가로서가지고 이렇게 뭐 눈을 찢는. 아 진짜? 진짜 완전 그냥 분리 그 자체였어요. 근데도 저는 그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별에도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좀 더 내가 영어를 빨리 배워서 이런 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늘려야겠다. 이런 좀 오히려 도끼를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영어가 저절로 느는 줄 알고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제 보여요. 해외에 가서도 영어 않는 분들 되게 많고 많죠. 그 하기 나름인 곳에서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좀 습득했어요? 한국인 아줌마가 계셨고 이제 미국인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그 이제 두 분 부부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홈스테이 있었고.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는 능동적으로 제가 먼저 나서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영어 교수 일을 하셨어가지고 한창 좀 가르치는 거에 익숙하셨어요. 그것도 되게 럭키다 진짜.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그냥 부끄러워 안 하고 그냥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가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여쭤보고 특히 발음 교정 같은 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걸로 차별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무조건 나는 네이티브처럼 해야겠다 이런 도끼가 생겨가지고. 발음을 애들은 놀리는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게 좀 제일 첫 번째 중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생활 영어 같은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학교 가서 또 써먹어보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배운 게 있으면 바로 또 친구들한테 써먹는 그런 응용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꼭 이게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 궁금한 거 있으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 영어 같은 거 궁금하면 공부 좀 하세요. 가서 느낀 게 진짜 책 영어랑 현지 영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책으로 배울 게 아니다.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내가 듣든 말을 해보든 그런 경험에서 배우자고 이렇게 저 스스로 결심을 해가지고 못 알아들어도 영어 뉴스를 계속 틀어놨어요. 영어 뉴스를? 네. 그래서 귀가 트이게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단어 한두 개씩 들려요. 그러다 나중에는 문장이 들리고 나중에는 그냥 집중 안 하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들리고. 그걸 쭉 겪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런 거에 계속해서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거 같네요. 이거는 사실 해외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죠. 상황극 뭐 이런 실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다고.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영어 실수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너무 놀림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거의 연습 개념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대사들을 혼자 다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쇼핑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 전날 벽에 대고 상황극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Last night I went to the mall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막 대사 다 쳐보고 내가 혼자 계속 해보니까 남들 앞에서도 말하는 거에 대한 일단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면 항상 누구 앞에 있을 때 틀리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말을 잘 못해요. 외국 가서. 맞아. 근데 그거를 계속 해보면은 확실히 앞에서도 더 늘어요. 리허설이 되니까. 리허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리허설을 해보고 친구들 앞에 가서 직접 시연도 해보고. 그걸 웬만하면 실제 상황에서 쓰려고 자꾸 했구나. 그쵸.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리허설만 하면 뭐 거기서 그치는 건데 이제 직접 해보고 그럼 또 이제 대화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리액션을 들으면서 저런 표현도 쓸 수 있구나. 또 배우고. 전 진짜 이 애티튜드를 종윤님한테 꼭 배우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해외 간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성이 있으면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한국에서도 요즘 외국인들 진짜 많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 정도의 적극성이면 제가 볼 때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반대로 해외에 아무리 외국인 많아도 내가 먼저 안 다가가면 다가오지 않잖아요. 맞아요.
차별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거 해야겠다. 와, 이 진짜 꼭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지나고 나서 그쵸. 보면. 와우. 일단 저는 딱 확실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도 외모로 차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만약에 전화로 외모를 안 보는 그런 외적인 게 없이도 원어민이 들었을 때 동양인인 줄 모르게끔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진짜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인 줄 알게끔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걸 목표로 아까 말한 이 모든 과정들을 계속 맞아요. 해왔던 그래가지고 그냥 뭐 표현도 표현인데 발음도 진짜 많이 신경을 썼고 액센트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되게 그런 디테일들에 집중을 하면서 네이티브처럼 해보자. 이게 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와우. 처음 1년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딱 한국인들이 외국 나가서 여행 갔을 때 하는 수준. 네, 그 정도가 딱 1년.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친구들이랑 소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 말에 호응은 해주는데 그렇다고 내가 막 자유롭게 말은 못하는 단계? 그래서 2년 차까지는 막 그렇게 유창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소통은 어떻게든지 되는. 그쵸. 3, 4년 차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꿈도 영어로 꾸고 그 번역하는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영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이 그냥 영어 그대로 이제 언어로 다가오는 거구나.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내가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는. 그래서 한 3, 4년 되니까 그게 확실히 유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절대 그냥 가만히 세워라 내어라 하면 생기는 게 아니고 그쵸. 계속 듣고 물어보면 계속 물어보고 나서고 그 과정이 있어서 좀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진짜 3, 4년 차 됐을 때는 제가 유학생이라 그러면은 나 너 여기서 태어난 줄 알았다고. 그때 너무 뿌듯하죠. 제가 하려던 목표를 이뤘을 나 영부자였는데 한국에서 나 부산에서 왔다고. 3, 4년 차면 근데 그 말 듣는 거 치고는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갔으니까 애기 때도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꽤 빨리 온 거다. 그쵸. 생각보다 그때 많이 굳어있어요. 14살 때도. 그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인종차별도 많이 받고 근데 전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제가 진짜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외모로 지적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쟤네보다 어떻게 보면 쟤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외모가 그냥 다르게 생겨서? 그쵸. 빡세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도 그 홈스테이 아줌마가 2층에 문을 따로 둔 줄 알아봤어요. 방에서 너무 안 나가니까 창문으로 나가냐고 그 정도 안 나왔어? 네, 그게 농담을 하실 정도로 악마리처럼 열심히 했었던 기억밖에 없고. 고등학교 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나를 인정을 하니까 쟤네가 저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일들이. 그쵸.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유저지로 큰 사립학교로 옮겼었는데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주고 쟤네도 적어도 능력으로는 나를 무시를 못하니까 더 불이 붙은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성취감 느끼니까 이제 또. 그쵸. 이제 그게 또 동력이 돼서 이렇게 4년 내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이제 수석 졸업을 해가지고. 수석 졸업이요? 네, 이제 전교에서 이렇게 1등으로 진짜 1등이에요? 졸업을 했던 거죠. Wow, international students for fluent English? Well, I'm from Korea, not north, south. 이제 그 valedictorian speech라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석 졸업생이 연설을 해요. 근데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그게 학교 역사상 동양인이 한 게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게 좀 제일 뿌듯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무시받고 하다가 그렇게 뭔가 역사를 만들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제일 뿌듯했던. 와, 이건 드라마인데요, 진짜? 옆에서 듣는 나도 이 정도인데 거기 올라가서 말할 때 되게 울컥하죠. 왜냐면 되게 나를 무시하던 애들도 저기 다 앉아 있고.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와, 박수 한번. 와, 근데 그때도 혼자 있었던 거야? 그쵸. 대단한 친구다. 전 진짜 6년 내내 한 번도 부모님이 오신 적도 없고. 와! 그 정도로. 이거 못 나올 것 같아. 부모님 너무 야속하게 담길 것 같아. 저는 그 정도로 막 혼자서. 자립심이나 동심이 커졌구나, 점점. 맞아요. 자, 우리 영어 학습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영어로 혹시 한마디. I want to mention two things. So first, if you're fluent in English, you can be confident in any environment, like taking English lectures, going on trips, and especially when you're seeking for a job, it's still a huge benefit. But more importantly, the fact that I went from a 영포자 to becoming the first Asian valedictorian in my high school, like that achievement itself, like changed the whole attitude and perspective of how I live my life and view the world.
Because if you keep thinking like, I can't do this or I can't do that, like that kind of attitude would not get you anywhere. Because I was someone who was in hospital for years, like I couldn't even go to school, and I had to endure so many discrimination without my parents, families, and friends, but I never gave up. So yeah, that's the message. So don't give up and go for it.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진짜로 그걸 내가 한번 노력해서 해내보는 그 과정 자체를 한번 겪으면 그게 정말 무슨 일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영어 하나 공부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해내가다 보시면은 결과를 얻으실 거고 또 그런 자세가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